내부 분위기 고무된 것도 맞고요. 좋아요. 기자들도 사실 전화가 오는데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얘기 많이 했다면 진짜 우리 어떻게 해요? 주도부 어떻게 해요? 뭐 선대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김나한다 안 한다고 하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분위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요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요즘 대표님 기운이 좀 어때요? 기류가 어때요? 막 이런 거 그렇죠. 물어보고. 그리고 예. 지금 분위기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나 좀 플레이어들도 인지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단일 대우 분위기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주요 지역구들 전부 다 오차범위로 들어왔거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했거든요. 영남권 우리가 다 지금 맞아요. 오차범위 예. 안에서 싸우고 있고 지금 영남권 네. 우리가 광역단체장 5개 다 가져가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사실 적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좌파 평론가도 아마 영남은 거의 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 수성하지 같고 않겠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네. 한 6석, 7석?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지금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공으로 인정받는다. 네. 이렇게 평가를 자기들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영남 5개만 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강원, 서울 예. 그 디커플링 타령하던 조선일보도 그러니까요. 이번엔 좀 기사를 정상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은 이미 우리가 좀 따라잡고 네. 있었고 이 공소 취소의 여파가 강원, 서울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원 오차범위 안으로 진작 좁혔고 네. 서울도 오늘 K소위 여론조사 그렇죠.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세훈이라는 참 이 가짜 우파 선수 참 뭐 가짜 우파라고는 안 할게요. 뭐 내부 총질을 하던 선수. 그런데 진짜 여기에 천군만마 찐 우파가 등장했어요. 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달고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야, 이게 완전히 제가 숨겨놓은 저의 간자입니다. 아니 정원호를 보다 보니까 그냥 우리 후보들이 다 너무 훌륭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름만 봐도 막 지금 뭐 과거에 여러 화려한 사례들이 생각나가지고 어제 당 대표님이 그 제가 예전에 만든 그래픽이 있거든요. 네. 전에 한번 오셨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예.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요거 네. 가지고 딱 그래픽을 만들면 딱 떨어져요. 이게 심미적으로도 완벽합니다. 황금 비율. 맞죠, 예. 맞죠. 정원호.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칸쿤 가지고 쳤는데 예. 어제 또 공교롭게도 이게 그게 폭행 사건이 그냥 폭행 사건이 아니고 아이고. 그 앞단에 뭐가 있었어. 네. 그것 때문에 그게 다시 한번 소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더듬어 만진당 이 별명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됐다. 맞습니다. 예. 좀 총평을 먼저 좀 해봤는데요. 일단 1번 첫 번째로 이제 실제 지표상의 기류도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민주당은 또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전망. 지금 정청래가 사라졌습니다. 매스컴에서. 정청래가 안 사라지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 지금 이제 후보들이 지금 기피한다고 하던데 네. 오지 말라고 하던데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면 정청래가 발끈해가지고 네. 오지 말라는 곳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봐왔던 혹은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네. 실제로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럴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를 이제 발족했잖아요. 예.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몰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분탕을 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선으로 물러나라. 네. 이 선으로 물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가지고 엄청 말이 많았고 혹은 중진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봐라 외면 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비판 자체 거의 못 봅니다. 선대위 잘 구성했다는 얘기 나와요.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 사실상 원톱인 거죠. 원톱이죠. 원톱이 되는 네. 것이고 이제 같이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올린 이름들이 다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젊은 재원들. 예, 네.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 쪽 교수, 경제 쪽 교수. 네. 벌써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무얼로 어떤 과목에서 심판하느냐를 딱 지금 벌써 땅땅 불안해 그렇습니다. 죽을 겁니다 아마. 예. 이 심교원 교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맞죠. 정말 여러 아주 지금 해박한 지식으로 이재명 정권의 문제들을 낱낱이 들추고 다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아예 상임선대위원장이다. 경제 쪽 교수님도 계신다. 거기에다가 최지혜인가요? 예. 예. 그분은 이제 동덕여대 사태에서 우파적 입장에서 네. 우파 쪽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사실 싸운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 어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우파의 여러 일련 사태에서도 애국적 활동을 열심히 한 그런 네. 인재입니다. 영입 인재로 이제 모셔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당에서 컷오프 당했나? 뭐 아,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들은 것 공천이 같아요. 안 됐어요. 네. 야, 장동혁 대표가 보란 듯이 더 높은 자리로 맞습니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선대위 모셨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늘 비난하던 배현진이 자기가 지금 컷오프에 사실상 직간접 영향이 있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네. 배현진이 이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 벌써 지금 그 공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네. 거 어떻게 보면 다 이 분탕을 치는 자들의 정치적 계략 뭐 이런 것들까지도 받아칠 만한 이미 그 인선 자체가 그걸 받아칠 만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조용하네요. 희한하게 5월 네. 14일까지 그만둬라라고 했는데 안 그만뒀는데. 그렇죠. 예. 그날리를 쳤는데 최근에 또 배현진 의원도 SNS 보니까 계속 뭐 오세훈 시장 지원하고 정원호 후보 공격하고 한동훈 얘기도 안 해요. 지도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벌써 약간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도부의 어떤 원톱 선대위 또 저희 이 젊은 참모들이나 대변인들도 많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유 왜 그렇게 중집 네임밸류에 우리가 왜 계속 기댈 필요가 있냐. 예전에나 그렇게 했던 거지 관례가 그랬던 것이지. 윤석열 선대위도 오만 이 어떤 중진급들 다 전면에 내세웠다가 폭망하고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거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네. 됐죠? 그 김종인을 중심으로 원톱으로 네. 하는 그 선대위를 해산하고 해체했어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메머드급 선대위를 해체하고 정말 슬림하게 갔거든요. 급등했습니다. 권영세, 원희룡 투탑 그리고 네. 이제 청년 보좌 역들 끝. 근데 음. 그때 완전 2배 가까이 지지율 다 그러니까요. 회복을 시켰단 말입니다. 선거를 예. 알고 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감각이 네.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예. 김종인 같이 저는 이 정치권에서 올드맨들 그만해야 돼요. 이게 고평가의 예. 문제가 아니에요. 평가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고 있는 네. 그 완전히 반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문제인데 네. 지금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제대로 이겨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성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였던 이성배 특보 지금 공보특보로 예. 또 와 있고 이상규 네. 위원장도 지금 정책특보로 와 있고 좀 슬림하고 좀 기민한 라인업으로 선대위 구성을 해서 정청래는 지워졌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늘 모든 현안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니까 공중전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또 호재 총평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지금 친명들이 비토를 하거든요. 정청래가 지금 뭐 성형리부터 그러잖아요. 차라리 전 여사한테 맡겨라. 아, 왜 돌아다녀가지고 사고를 치냐. 그리고 지금 대놓고 하정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오빠 하기 싫었는데 정청래가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당대표를. 제가 이 하정우 성대모사 하나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시민한테 받고 예.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몰랐던 거죠. 네. 예, 이게 사실 자기 편이었으면 이런 게 영상으로 안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몰래 찍었더라고요. 카메라 네. 앵글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지 말라 했습니다. 오지 말라 했어요. 아이고. 어? 자, 지금 그 MBC가 왜 그런 질문을, MBC가 썸네일을 만들었죠. 기자들이 왜 정청래한테 그 질문을 했냐. 하정우의 이 건이 지금 보도가 크게 나갔거든요. 맞아요. 이 지금 정청래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있는 바람에 이게 일이 커졌고 정청래가 그렇게 몰아갔었고 정청래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내가 혼자 있었으면 아유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 정청래한테 다 덮어씌웠어요. 그리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진실에 아하, 가깝습니다. 상황을 맞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친명 그룹들은 정청래 욕하고 또 이제 친청 그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에 대해서 스물스물 불만 제기를 해요. 아이고 근데 그들도 옳아요. 왜냐 네. 이번 선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기울고 있는 그러니까 좁혀지고 네.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천 취소 특검 때문이잖아요. 공소 취소 특검. 공소 취소. 예. 죄송합니다. 예, 공소 취소 특검.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국민배당 큰 사고 한번 났던 거 여당이 방어를 안 해주니까 청와대가 맨몸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청와대가 이제 처음에는 이거 개인 의견 했다가 이재명이 또 어제 나와서 가짜 뉴스다라고 갑자기 억지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사실 말이 되죠. 네. 개인 이겼다가 그렇지만 옳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전 이재명의 영상이 파묘가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실제로 기업을 한 30% 정도 가지고 엔비디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네. 거 만들어서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30%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만 받아도 그거 가지고 전 국민 배당에서 세금도 더 안 꺼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정부가 30%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 엔비디아 같은 거 키울 수 있습니까?
관치 경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혁신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크는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 정부의 어떤 개입 없이 정부의 영향력 없이 정말 순수하게 경제 전문가들 혹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투자를 받아서 누가 운영하죠? 이 AI와 관련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롯이 정말 살벌한 경쟁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과실이 큰 것이잖아요. 네. 정부가 30% 비중을 가지고 끼면 어떻게 되냐? 벌써 굶 떠집니다. 예. 의사결정 못 해요.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여론에 뭔가 시끄러운 아니 그런 투자는 너무 지금 리스크 크지 않냐 하는 순간 바로 공무원식으로 그냥 그런 것들 다 롤백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들이 이런 혁신을 못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지 그리고 인간 심리를 모르는지 시장을 모르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고 모르는지 아는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그거는 공산주의적 심리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는 공산주의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네.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를 만든다는 게 이제 또 경제 이론과 어떤 경제 성장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도 엔비디아 시총이 5조 5천억 달러 돌파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 3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아이고. 엔비디아의 시총이. 엔비디아 30%면 우리나라 1년 전체 생산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뭘 알고 얘기를 좀 해라. 삼성전자보다도 수십 배 규모의 회사를 우리나라 이재명이 무슨 능력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삼성전자도 되고. 삼성전자 예. 수백조 시총이 수백조 달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는 1000조가 되나? 예. 엔비디아는 수백조 8천조 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사실 또 삼성전자 훌륭한 기업이지만 이 또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사실 우리가 한참 아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또 예. 만들겠다. 30% 떼서 나누겠다. 총체적으로 발언 자체가 난해하다. 어떻게 이겁니다. 할 건지를 잘 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이렇게 AI에서 8천조예요. 예. AI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의 30% 지분을 산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금 회계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 스타트업 같은 걸 그렇게 키우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정부가 30% 가지고 어떻게 스타트업을 키울 건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벌써 정부가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규제의 편의를 받나? 예. 아, 그런 거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그 안에서 로비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벌써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경쟁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네. 정치판이 되어버립니다. 기업 운영이.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엉망이고 핵심은 이거죠. 정부 여당. 그러니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집권을 하면은 여당 프리미엄을 써야 되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때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정 간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갈등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역전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약재를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이 읊어요.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맨날 얘기하고 이종서 황상무 얘기하고 지금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간다. 친명들은 정청래 탓하고 친청들은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렇죠. 강론으로 가야 돼요.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네, 이제 예. 본론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 또 이제 띄어서 오늘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 아니, 오늘 뉴스는 도파민이 미쳤어요, 그냥. 막 저 터집니다. 보면서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그 영상이 하나하나 지금 다 박제돼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정원호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 사건이니까 저 3살 때 일이거든요. 저 3살 때 일이에요. 아, 태어나셨구나. 제가 그때? 93년생이거든요. 95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즈음에 짜장면 한 2,000원 했던 거 아세요? 그쵸, 뭐 한 1,500원, 2,000원. 예, 그랬다 1,500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15만 원을 이제 진탕, 뭐 어디 카페라고 하는데 유흥업소? 카페, 단란주점 같아요. 그때 우리가 카페라는 용어 자체가 생경했던 시절. 그렇죠. 다방이라고 불렀었고. 그쵸, 그쵸. 예. 술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카페가 그냥 술을 마시는 카페라면 벌써 지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건 아닌 거죠. 별다방, 콩다방은 아닌 거고. 이미 지금 카페 이름이 다 지금 이제 판결문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 사진 보러 다녀요. 네. 가에더라고요. 가에. 예. 굉장히 좀 애틋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합시다 하는 카페가 아닌 건 이제 예. 일단 확실해요. 맞아요. 지금 커피를 15만 원 먹으면 한 일주일 잠 못 자요. 그죠. 예. 15만 원,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 그 거의 200잔은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능하지가 예. 않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럼 사실 뭐. 뭐 술을 먹고 음주 가무를 즐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적시된 것은 유흥업소였고 15만 원 썼다. 일단 이거는 그게 이제 의사록에 회의록의 있는 내용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여직원한테 껄떡대다가 외박하자. 이거 2차 갑시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네. 그 카페 업주하고 붙었다 하바 붙었다. 신랑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신랑이가 붙었다. 안 된다. 예. 그랬더니 이제 구청 직원이 꼴랑 4개월 일한 구청 직원이 뭔 지금 무슨 깡으로 업주한테 당신 지금 장사 지금 뭐 다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사 그만하고 싶어 이거예요. 해석하면. 오늘 문 닫고 싶냐고.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고 이제 또 네. 만류하던 이 비서관, 야. 그 만류하던 두 사람 시민을 또 폭행을 하고 예. 신고받고 온 경찰 2명을 또 폭행을 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이것은 어떤 강요 강압의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한 성추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요. 그 의사록 얘기가 맞다면.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반박 못합니다. 그 의사록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네. 얘기는 해요. 제3자들이. 조작 본인은 제3자들이. 얘기 안 해. 본인은 다르니까 도망가. 본인이 하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이 예. 본인이 얘기했다가 지금 훅 갈 뻔했거든요. 자, 지금 지금 이걸 훅 갔죠. 이미. 전문 용어로 이제 예. 아다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딱 지금 본인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다 뒤에서, 내가 뒤에서 해줄게. 가만히 현실인지 있어, 가만히 있어. 꿈인지. 지금 정신 났어요 지금. 아니, 정원호는 얼이 예. 다 빠져 있고 소통관에서 네. 뒤에 계신 약간 뭐 이분이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그분 다 잡혔어요. 그분 도가니의 장광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려올 때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네, 약간 네. 문신도 있다는 또 그런 사진 보니까 누구 그렇죠. 정확히는 특정이 안 되는데 예.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좀 쌀벌합니다 분위기가. 그게 왜 그런 분위기가 됐냐면 예. 어떤 기자가 네. 딱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기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 안 했어 안 이거 물어보고 후보가 직접 답변하셔야죠. 답변하셔야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예. 여정업은 2차 얘기했습니까? 강요했습니까? 뭐 그리고 폭행했습니까? 뭐 이걸 물어보니까 그 뒤에서 누가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폭행을 막 막 어깨를 밀어요. 이렇게 어, 쳐요 기자를. 예. 원래 그렇게 폭력적으로 미는 게 폭행입니다. 그럼요. 예, 폭행으로 폭행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폭행이 기자 됩니다. 폭행이에요. 예, 지금 다 영상 찍어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아마 그 그룹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누군가 막 얼굴도 특정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하려면 좀 문신도 있고 어깨들. 예, 단백질도 평소에 많이 좀 먹는 분들이 좀 하셔야겠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바로 그 정원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고 하던 사람이 바로 그거 질문하는 사람. 아하.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손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손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역사적인 장면들을 많이 마침 또 이제 장면을 또 이렇게 틀어주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기자회견장 예. 장면인데, 정원호 지금 완전 굳어 있어요. 완전 얼어있고. 묵묵부답. 저기서 이제 기자들이 백브리핑 자체를 안 하고 지금 퇴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질문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죠. 묵묵부답. 네. 그래서 기자. 저거죠. 저 지금 저 기자예요. 저 이제 예. 셔츠 입은 자. 요새 참 기자죠. 이게 끝까지 후보 당사자의 이 어떤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열렬하게 취재를 하는데, 저렇게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그냥. 어깨로 쳐요. 왜 때리십니까? 네. 왜 때리셨어요? 왜 때리셨어요? 네. 아이고. 저 이해식이 그 영부인이란다. 예. 자, 잠깐만요. 저 모자이크가 지금 그 기자입니다. 네, 지금 저기 문신이 저때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문신이 그러니까. 나오죠. 저런 것들 이제 관리하려면 네.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 입장만 낼 거면 소통관을 왜 갑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 쓰면 되지. 기자들 네. 그냥 받아 적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 정도 스케일의 논란이 터졌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최근에 여러 이 정치인들의 선거를 봤어도 이 정도 저는 네거티브는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30년 이제 전에 여종업원에게 말씀하시죠. 아까 음. 이해식인가요? 김해식인가요? 네. 저 아무튼 해식이 그냥 해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해식이가 그 지난 대선 때 여사 비서실장인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원내 배지 중에 제일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하. 그 사람을 저기 지금 정원호에 붙였다. 그 정도로 정원호를 챙기는 것일까? 아이고. 아니면 감시 관리하는 것일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호 본인은,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정원호 입장을 물어보는 기자한테 우리가 보도자료 냈다. 카톡방에 올렸다, 입장 올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입장을 보더라도요, 명확하게 아니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다. 아유, 저희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네, 뭐 법적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법적 예. 조치 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이건 뭐 아니, 뭐 한동훈 카메라맨이랑 비슷해요. 딱 뭐 떨어- 아무튼 법적 조치한다. 딱 예.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재섭이 한 발언들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걸 반하는 실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런 그렇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반박을 예.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들이 예. 하는 말은 딱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튀어나오고 네. 아무것도 모를 만한 사람들이 방법은 이거예요. 열을 내, 네. 막 화를 내, 예. 적반하장. 아, 다 뺐잖아. 입장 아니, 뺐잖아. 아니 판결문에 있는 건 얘기하지 않고 왜 이 지금 의사록이 판결문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 역정을 내. 아무도 의사록이 판결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의사록에 있는 얘기가 사실인지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왜 제3자들이 화내요? 지금 당사자는 화를 못 내고 있는데 정원호가 화를 못 내고 있는데 왜 대신 화냅니까? 당사자는 지금 넋이 나갔어요. 얼빠져가지고 지금 표정 관리도 안 돼 보니까. 국민들도 이 정치인데 다 빠꿈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치를 다 영상으로 보기 시작한 지가 척하면 지금 척이지. 10년, 20년입니다. 예. 다 척하면 척이에요. 그저 표정 보고 다 알아요. 지금 네. 가만히 있어 왜 나오겠어 지금. 아, 그래서 이 난리판이 벌어졌는데 이 와중에 계속 새로운 증거들. 저쪽은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 플레이를 좀 야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무근이다. 일방적 주장이다. 여기까지는 허위 사실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음. 왜냐면 일부만 달라도 일단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박의 논리가 없어요. 뭐가 틀렸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음. 약간 이제 반론의 어떤 증거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딱 언론 플레이 기술인 거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결문, 회의록 그리고 오늘 또 주진우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했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입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네. 진짜. 예. 피해자의 지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 건 이거예요. 아니 정원호는 5.18 논쟁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18 때문 맞냐 하니까 피해자 그 지인의 발언, 피해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발언으로는 5.18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 음. 내가 무슨 사과를 받겠냐. 아주 제대로 역성을 냈습니다. 상황 자체가 5.18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네. 업주한테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걸 말리려는 사람인데 그 말리는 사람한테 뭐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런 걸 거예요. 네. 너 뭔데 임마 라고 하니까 예. 나 누구 의원 보좌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보좌관이면 최고야? 그 내용 나와 여기까지예요. 있어요. 여기까지. 네, 그 내용 나와 그거는 있어요. 의사록에 예. 있고 심지어 판결문에도 일부 이제 이런 것들 정황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인지 네. 뭐 정치적인 뭐 논쟁 어떤 뭐 정치 관련된 논쟁을 했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들어갔는지 예. 그 다음에는 온갖 상상을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 왜냐? 아하. 피해자가 5.18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가의 보도 같은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 그런 거지 맞는 키 같은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 사실은 이거지롱이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그 반박할 만한 증거 같은 거를 지금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네. 뭐 5.18로 했어도 문제다였는데 지금 보니 피해자는 5.18 얘기 전혀 없었다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실제 충돌이 생길 만한 정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일사록에서 이해가 가고 그게 확인할 수가 사실이라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록, 판결문, 녹취록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측은 제대로 된 반박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모호한 또 발언. 그러니까 어쨌건 미안하다.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0년 넘은 일이라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미안은 하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한국인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 판박이거든요.
5.18을 방패막이 세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5.18을 방패막이 세워서 자신의 파렴치한 폭력 범죄를 감추려고 하면서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 이따위 해명을 해요. 기억을 누가 왜곡했냐를 이야기할 때 한번 네.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5.18 가지고 화났어. 예. 그러면 5.18 때문에 싸움 벌어져가지고 싸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왔어요. 예. 경찰한테도 야이씨 5.18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요. 경찰에 대해서 폭행하는 걸 말리는 또 시민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가슴팍을 차면서 5.18 하면서 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건의 폭행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아예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걸 재구성한 의사록의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정원호 후보 측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리자면요. 이겁니다. 사과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했다. 당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 말씀드린다. 이거 뭐 놀리는 건가요? 놀리는 거네요. 예. 네, 이건 정말 오히려 피해자들을 지금 농간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 이 어떤 30년 전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여직원에게 껄떡대다가 주폭 사건을 벌였고 이에 경찰과 보호자진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사과를 했는데 당신의 기억이 좀 틀린 것 같다. 어쨌든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 기억, 지금 3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은 약간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은 사실 근데. 그렇죠. 5.18이 나왔냐, 이런 거는 충분히 기억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록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반박할 만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전혀 반박하지 않고 구청장의 답변은 이랬어요.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 말했죠. 그 유흥업소인지도 아신 거야. 구청장의 입에 나왔어요. 나온 말이 유흥업소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했어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더 이제 엽기적인 것들 하나 더 이제 단서를 얘기하자면 의사록에 있는 그 장모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 그 폭행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비서가 누굽니까? 정비서죠. 정원호가 자해 행위를 했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자해 행위가 있다. 이런 것들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해는 왜 했냐? 자해 왜 하냐? 자해를 할 이유가 있었냐? 도대체 왜 했냐? 우리가 좀 이제 저의 추론은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폭행을 일단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감당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마도 비서실장보다는 이 비서가 술이 좀 덜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자 이걸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나라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네요. 이게 왕왕 있는 일이지요. 자주 있죠. 일방 폭행이 벌어졌을 때 쌍방으로 가야 그나마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여지가 생기니까 자해를 해서 마치 쌍방이었던 것처럼 쟤도 취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 사례가 그랬다는 건 우리가 아직 예정인 것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이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야 너무 자괴감을 느껴서 자해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창피해서 가고 싶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너무 부끄럽다, 죽고 싶다, 이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구성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만일 사실이라면 자, 5.18 같은 사건, 역사적 공적 사안을 가지고 분개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들인가라는 거예요. 이 전체 종합 패키지가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불똥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 공통점은 뭔지 알고 계시죠? 뭘까요? 이 민주당의 유구한 룸사롱 약간 이 접대 역사, 그 새천년 NHK 사건. 역사와 전통. 이게 바로 운동권의 기본 문화다. 운동권 정신의 본산이다. 그렇죠. 운동권의 정신은 살롱에서 나온다.
양옆에 여성을 끼고 예. 이거 더군다나 이게 또 교집합이 있잖아요. 5.18 전야제 때 이게 2000년도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아. 5.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라고 하는 룸살롱에서 소위 룸살롱 저는 제가 정치권에서 룸살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거기 재밌는 예. 용어가 되게 많아요. 네. 특히 그 룸사롱 이름이 NHK라는 것도 네. 그 사람들 그 뭐 반일 아니에요? 근데 왜 NHK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 예. 우리 예삐거북이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아들이 서울 상황 얘기하면서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예.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요. 아들이 네. 이렇게 뭐 슈퍼챗을 보내거나 뭐 이런 투표권이 있거나 아마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되네요. 아유 슈퍼챗 써달라고. 예, 정말 네. 훌륭하게 자녀 교육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구글라이브도 항상 찾아주시는 예삐거북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원호 예, 그 우상호 얘기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어제 이제 홍제동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완전히 또 홍제동이 어딨냐? 멘탈이 원동이 있냐? 강릉에 있냐? 멘탈 흔들려 버렸어요. 홍제동 아세요 하니까 서울의 홍제동은 제가 뭐 살았고요. 그리고 원주에도 홍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주에 아이고야. 있습니다. 막 이러서 싸우다가 이제 이게 그 홍제동 강릉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자, 엉뚱하게 요구하지 않은 알리바이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홍제동 맞아요. 강릉에 있고요. 제가 거기에선 수제 맥주를 마신 추억이 있습니다. 그냥 맥주도 아니고 수제 맥주. TMI 뭐죠? 수제 맥주 맞아요. 위스키 아닙니까? 네. 뭐 마셨어요? 정확히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위스키 마셨습니까? 뭐 돈페리뇽 마셨습니까? 뭐 마셨습니까? 아니 굳이 왜 그런 디테일을 갖다 붙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김진태 지사는 홍제동에서 있었던 그 가뭄 어떤 대책과 관련된 그 네. 어떤 굉장히 다 강원도민들 애 타는 그런 일들을 그렇죠. 언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 수제 맥주 마셨어요라고 하는 지역 건 현안을 얘기하려는데 무슨 자기 술 마신 얘기를 해. 나 술 건전하게 마셔요라고 지금 지명도 틀려 지명도. 예, 불필요한 디테일을 주려고 합니다. 그거 네. 딱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NHK, 새천년 NHK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NHK는 너무 재밌는 게 네. 이거를 제대로 이제 폭로한 사람이 바로 임수경이에요. 맞아요. 임수경이 자기한테 쌍욕찌거리를 그냥 했다. 네. 네 인연이 왜 해서 이래. 땡땡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 기집애가 어쩌고 뭐 예.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예. 술맛 떨어지니까 나가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끝까지도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게 네.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했나. 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5.18 전야제 때 룸살롱에서 여성들을 양옆에 끼고 술을 먹다가 딱 걸린 이 새천년 NHK 일당들 지금도 지방선거 출마, 보선 출마하고 국무총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보다도 더 앞서서 정원호가 사실 원조라면 원조네요. 그러네요. 1995년 사건이거든요. 1995년에 카페라고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에게 껄떡대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행사고까지 낸 사건까지 낸 정원호. 참 교집합들이 많고 그 사람들 지금 다 줄줄이 지금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니만이 하고 있다는 게 국격이 정말 살살 녹습니다. 전 그 사건의 비서실장도 궁금해요. 예.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일까? 훨씬 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는 욕심을 더 챙기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일 것 같거든요. 아하. 근데 재밌는 게 네. 이제 그 일이 커지고 경찰이 오고 이제 거리로 나왔어요. 네. 나온 상황에서 막 또 폭력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 30명 넘게 사람들이 군중이 이제 모였습니다. 네. 거기 지금 벌써 목격자가 많아진 거죠.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냐? 나 지금 민선 양재호 구청장의 비서실장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더니 빤스런 아이고. 도망을 열심히 갔어. 50m 도망갔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잡혔냐? 자기가 가슴팍을 찬 사람한테 잡혀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전치 2주 부상을 예. 받았는데 네. 그 사람과 경찰이 합세해가지고 잡았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현행범 체포가 되고 구금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